내골을 먹히며 모두가 포기하고 발걸음이 무거워졌지만 이 와중 여전히 손흥민의 눈은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다. 히샬리송이 교체 투입되어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 시작하자 손흥민은 다시 한번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포기했을 때 오직 손흥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결과와 상관없이 손흥민은 오늘 오합지졸인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 홀로 빛났다. 그와 같은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클럽에서 희생 역할을 떠안는 것은 축구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다.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경기에 뛸 필요가 없다.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을 대비해 이제는 휴식을 취해라. 토트넘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캐슬과 아스날 그리고 첼시전을 연달아 패배했고 그것이 정말 실력으로 한 끗 모자란 아까운 패배였으면 모르겠으나 경기력에서 완패를 당하는 그야말로 졸전을 3경기 연속으로 선보였으며 불과 전반기까지만 해도 챔스 진출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고 여기고 있었던 토트넘이었기에 후반기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하는 토트넘의 성적 부진과 경기력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죠. 그리고 이런 팀 내 최악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포스텍 감독은 경기장에서 소리를 치며 선수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나. 이제는 인터뷰로 자신의 탓이 아닌 선수들의 탓을 하고 있고 이는 마치 경질 직전 콘테의 모습이 겹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부 갈등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죠.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며 범인 찾기에 나섰고 심지어 최근에는 다음 여름 이적을 앞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의도적으로 몸을 사리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리버풀전은 토트넘 입장에서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비록 챔스 진출이 아스톤빌라에 밀려 굉장히 희박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으나 아스톤빌라도 최근 경기들에서 점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며 연달아 승점을 드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전 자신들의 안방에서 그리스 리그 팀인 올림피아 코스에게 4대2로 잡히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죠. 게다가 바로 직전에 열린 브라이튼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하며 토트넘과의 승점차를 벌리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 성적이 극명히 갈리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승점을 39점이나 따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단 28점밖에 얻어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아스톤빌라는 홈 리버풀전과 원정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남아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빌라가 홈극강이라고는 하나 아무리 그래도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고 원정에서는 정말로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쉽게 우세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토트넘은 이제 리버풀과 벌리, 맨시티와 셰필드 경기가 남아있는데 벌리와 셰필드는 무조건 잡아낸다는 가정하에 맨시티와 리버풀전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시즌 종료를 앞두고 기적같은 한판 뒤집기에 성공할지도 모르는 일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특히나 이번 리버풀 원정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리버풀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몇 없었지만 그동안 지옥의 홈구장이라 불렸던 안필드가 최근 경기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당장 아탈란타전을 3대0으로 패배했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대0으로 패배했고 또 최근 두 경기는 에버튼에게 2대0 패배, 또 웨스트햄과 2대2로 비기면서 최근 성적 부진은 토트넘과 맞먹을 정도로 리버풀도 굉장히 참혹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뒷공간이 엄청나게 열리며 상대의 빠른 속공을 매경기 얻어맞으며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리버풀 킬러 손흥민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요. 포스텍 감독의 선발 라인업은 여전히 엇비슷했습니다. 골키퍼에는 비카리오, 포백라인은 포로와 로메로 반더벤과 에메르송 로얄, 미드필더진에는 벤탄쿠르와 비수마 사르가 출전했고 공격진에는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존슨의 쓰리톱이었습니다. 오늘 큰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부동의 주전으로 평가받던 메디슨이 벤치로 내려갔다는 건데요. 최근 메디슨의 탐욕스러운 플레이는 선을 넘는 중이었고 중원의 한 축을 담당하던 메디슨을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제외시켜버렸다는 것은 포스텍 감독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 준비를 단단히 해온 듯이 싶었습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무조건 흥행보증 수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두 팀의 경기는 그동안 엄청난 다득점 양상이 터져나오면서 팬들의 눈을 호강시켜줬는데요. 그리고 그 기대답게 리버풀과 토트넘은 경기 시작부터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8분경에는 리버풀의 살라가 측면을 뚫어내며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으나 토트넘 수비수들의 육탄 방어에 가로막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격 기회를 더 많이 잡은 것은 리버풀이었고 결국 16분 학포의 크로스를 받아 살라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좋지 않은 출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어떻게든 이 실점을 빠르게 만회하고 싶었으나 오히려 플레이만 성급해 질뿐 계속해서 공을 최전방으로 전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토트넘 경기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쿨루셉스키는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또 공을 질질 끌면서 모든 역습 상황을 삭제시키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터치를 못한다며 욕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이번 경기 그동안 지적받았던 세트피스 수비를 지역방어에서 대인마크 방어로 바꾸는 등 여러모로 전술 변화를 시도하며 리버풀전을 대비해 또 다른 플랜 B 전술을 준비해온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의 오합지졸 수비 라인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기본적인 짧은 패스조차 못해 공이 중원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토트넘이 그나마 리버풀에 대항할 만한 포지션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공격진들 뿐인데 후방에서 공조차 제대로 돌지 않으니 최전방의 손흥민은 빈 공간에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비 집중력은 이번 경기가 역대 최악이라 여겨질 정도로 형편없었는데요. 결국 45분 살라의 슈팅이 비카리오를 맞고 튕겨나왔고 로버트슨을 맨마킹하는데 또 다시 실패한 토트넘 수비진은 두 번째 실점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없는 상황. 2대0으로 끌려가며 전반전 단 한 골도 만회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9분 토트넘은 세 번째 골까지 먹히면서 패색이 짙어졌고 곧바로 네 번째 골까지 먹히면서 사실상 경기가 끝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이 투입되자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71분 곧바로 히샬리송이 곧바로 만회골을 기록,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6분 손흥민 선수는 5분 만에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이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클래스를 입증했는데요. 측면에서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올라왔고 히샬리송이 공을 받아 다시 손흥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 공을 그대로 밀어넣으며 두 번째 만회골을 터뜨린 것인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4골 차로 뒤져있던 스코어를 토트넘 입장에서는 쉽게 뒤집기 힘들었죠.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최악의 졸전을 보인 토트넘 수비진들로 인해 리그 4연속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최악의 졸전을 보이며 리그 4연속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포스텍 감독은 무리뉴 콘테와 누누 산투스보다 더 최악의 감독이라는 평가를 듣는 중입니다. 오늘도 고집스러운 전술로 전술 싸움에서 참패하며 챔스 진출의 희망을 완전히 끝내버렸죠. 손흥민 선수 또한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큰 실망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이 최후방에서 최전방으로 연결조차 되지도 않고 있고 이제 토트넘은 팀이라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도 최근 경기에서는 썩 좋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30줄이 넘은 나이에도 이 정도로 경기를 많이 뛰고 있으니 체력적으로 부침이 오는 것은 당연할 테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작별을 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팬들은 말합니다. 이대로 계속 억지로 동행을 이어간다면 선수에게나 클럽에게나 안 좋은 기억들만 추가로 더 생길 것이라는 반응인데요. 손흥민 선수도 더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클럽으로 이적해 뛰는 것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있어 더 좋을 테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이제 손흥민이 없는 미래를 그려나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